사연 읽어드립니다. 저는 올해 60이 좀 넘은 남자입니다. 평생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친구 꾀임에 빠져 사업을 했는데 몇 번 삐끗한 남자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무슨 이상한 사업 벌려서 가족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크게 문제없이 살았죠. 하지만 저의 인생은 한 여자 때문에 망할 뻔 했었습니다. 바로 왼수보다 더 왼수 같은 마누라 때문이죠. 이 악마 같은 여자는 사업하던 장인어른 회사에서 격리를 보던 여자였어요. 장인어른 백 믿고 설치던 여자였죠. 물론 데이트할 때는 전혀 그런 여자인지 몰랐고요. 초창기 땐 정말 조신하고 착하고 예쁜 여자였죠.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쯤 지나니까 슬슬 발톱을 드러내더군요. 처음엔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더니 어느 날부턴가는 담배 냄새 쩔어서 외박하고 들어오더군요. 제가 결혼했을 때가 90년대 초입니다. 근데 상상해보세요. 지금도 여자가 술에 취해 외박을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건 가정 있는 남자든 여자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마다 장인어른이 우리 회사에 회식이 있었네,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 몇 번은 넘어갔습니다. 회사에서 회식했다고 장인어른이 보증을 서주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점점 횟수가 많아지니까 화가 나더군요. 근데 제가 짜증을 내면 오히려 아내가 화를 더 냈어요. 아니면 호주머니에서 꼬깃한 지폐를 꺼내서 던지곤 했습니다. 이런 돈은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고스톱 치다가 딴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여자가 사업하다 보면 외박도 좀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노냐? 처음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인이 워낙 별종 같은 사람인지라 마누라도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딱히 사고를 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죠. 근데 아이 낳고 일을 그만두더니 아내가 허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넘어간 적도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에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오죽하면 이혼하라고 하셨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마누라랑 당장 이혼하고 싶어도 장인어른 때문에 못했습니다. 장인에게 빌린 돈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조금만 삐쳐서 장인에게 고자질하면 장인이 집에 쳐들어와서 온갖 행패를 부렸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죠. 아들 장가 보내면 이혼하자. 저 왼수 같은 년하고 갈라설 거야. 아들 장가 갈 때까지만 참자. 속으로 수백 번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 왼수와 함께 살았네요. 물론 그 사이에 장인도 지병으로 사망했죠. 마지막 가시는 날에도 아주 난리를 치셨어요.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너 우리 딸 괴롭히면 알지? 이 말이었습니다. 딸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알겠지만 이거 해도 너무하더군요. 그때 이혼을 했었어야 하는데 아직 아들도 다 크지도 않은 터라 꾹 참고 살았죠. 그 사이에 별의별 일이 있었지만 여기서 다 말하진 못하겠네요. 하여튼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아들 결혼을 치르게 됐죠. 보통 그 정도 살면 마누라에 대한 증오도 미움도 사라진다던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마누라랑 이혼하고 싶어서 아들 결혼식하고 바로 다음 달에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장난하지 말라고 하더니 제가 워낙 강경하게 나가니까 장난이 아닌 걸 알더군요. 저는 이혼 조건이라고 해봤자 별것 없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제 몫을 달라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의 경쟁력에 짓누르여 살았기 때문에 돈 문제는 아내가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재산을 딱히 많이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혼을 안 하려던 아내가 점점 재산 분할 액수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더군요. 그러더니 나중엔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틀림없이 돈이 많았습니다. 자기 오빠가 사업을 물려받긴 했지만 그래도 버젓이 장인에게 부지도 물려받았고 그 돈이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배째라라고 나오니 사람 환장하겠더군요. 그래서 그 돈 어딨어? 그랬더니 도박으로 날렸다. 왜? 이러는 겁니다. 그동안의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버릴까 분노까지 느껴졌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많이 받아내는 게 옳았지만 악마보다도 더 악마 같아 보이는 아내랑 헤어지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일단 재산분할 대상으로 제한한 액수에 합의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별거에 들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분가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랑 통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지, 정말로 이혼하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혼자서 살 수 있겠어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나도 한때 학원 강사도 해보고 지인들 중에 사업하는 친구도 있어. 아직 발팔한 청춘이다. 걱정하지 마라. 돈 없다고 저러니까 내가 일해서 벌면 돼. 제가 하소연을 하니까 아들이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아닐 거예요. 엄마는 솔직히 재산 많아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아들은 제가 제대로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이혼하는 게 안쓰러웠는지 진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왼수 같은 인간이 저 몰래 지방에다가 땅도 사놓고 건물도 하나 지어놓고 아주 노후 생활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뒀더군요. 게다가 아들에겐 나중에 물려줄 테니 비밀로 해달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주 허언증에 거짓말을 줄줄줄 내뱉는 사람인지라 저한테는 돈 한 푼 없다며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래도 핏줄인 자식에게 이야기는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은 아빠가 꼭 받아내세요. 아버지는 그거 받을 자격 충분히 있어요. 법으로 꼭 뺏으세요. 마누라 복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 복은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들은 제가 거의 다 케어해서 그런지 다른 집과 달리 아들은 아내보다 저를 더 따랐습니다. 하긴 제가 엄마 노릇을 했었으니까요. 아들의 응원이 담긴 말 한마디, 그리고 재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자마자 마누라한테 가서 따졌죠. 아내는 그런 돈 없다며 딱 잡아떼는 겁니다. 길바닥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소리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너랑 30년 넘게 살면서 남자인 내가 주방 들락거리며 주부 습진 걸릴 정도로 일하며 살았는데 이젠 돈까지 빼돌려서 이혼하고 재산 안 나눠주려고 용을 쓰냐? 에라이! 제가 소리소리 치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나와서 구경하고 난리가 났죠. 아내는 창피했는지 저를 자꾸 밀쳐내면서 아유 무서워, 경찰에 신고 좀 해줘요, 이 남자가 사람 잡네,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아주 거짓말을 술술 내뱉더군요. 어쨌든 말로 해선 들을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들은 진실이 있으니까 그거 추적해서 바로 재산분할 소송을 추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뭔가 좀 수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만나야 일이 풀리는 터라 최대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갔어요. 대낮이 없고 길가인 사람도 두세 명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처음 보는 여자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야 미안해 이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이거 왜 이러냐고 했더니 다시 또 처음 보는 건장한 남자가 저를 쫓아와서 제 멱살을 잡고는 네가 내 마누라랑 바람핀 놈이야? 너 잘 걸렸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보는 여자가 저한테 이러는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이 남자는 저한테 왜 이러는지 너무 황당해서 제가 왜 이러냐고 발버둥을 쳤죠. 하지만 남자가 워낙 힘이 세서 저는 그냥 멱살을 잡힌 채 캑캑댔을 뿐입니다. 게다가 집 앞 카페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카페에서 아내가 나오더니 아이고 이 인간이 바람까지 폈네, 에라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이러는 겁니다. 아주 저를 천하의 몰상식한 놈으로 만들었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들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몄는데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정체불명의 여자는 자기 내연남으로 오해했다며 사과를 하고 당장 저를 잡아서 어떻게 할 것 같이 굴던 남편이란 놈도 멱살 잡아 미안하다면서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는 겁니다. 전후 사정 모르는 경찰은 아유 좋게 좋게 합의하세요 이러며 그냥 수많은 불륜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대신 마누라만 기세등등해서 내가 재산분할 해주려고 했는데 아유 당신이란 작자를 못 믿겠어, 다시 생각 좀 해봐야겠어 이러면서 돌아갔고요.
순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라는 냄새가 진하게 나더군요. 한마디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고 그걸 빌미로 위자료 안 주려고 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일단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멱살 잡힌 거 정도로는 처벌 수위가 낮은 터라 저만 완전 바보된 꼴이었죠.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해줘야 하나 속으로 부글부글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아들이 자기 친구에게 소식을 들었다면서 친구가 길바닥에서 아버지가 봉변당하는 걸 봤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길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아무래도 아내가 무슨 계략을 꾸민 것 같다고 해줬죠. 그런데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며칠 전에 엄마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에겐 비밀로 하라고 했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마누라는 재혼 준비까지 마쳤더군요. 아직 도장만 안 찍었지 거의 남남이니까 재혼을 하든 어디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든 상관이 없었죠. 하지만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며칠 후에 동네 유명한 식당에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할 거라며 아들 내외보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가 차고 억울하고 눈물이 났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기도 하더군요. 아무리 나랑 정이 없이 살았고 지멋대로 살았다지만 너무한 거잖아요. 물론 저도 무능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돈도 까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저를 그렇게 구박한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족끼리 인사한다는 식당을 찾아갔어요. 가족이랑 아내 그리고 울상의 아들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재산분할 안 하려고 나를 바람핀 것처럼 몰아세운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지들끼리 재혼을 한 해 만에 가족 모임을 연다는 게 진짜로 정신병 걸릴 지경까지 오더군요. 가슴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소리를 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엄청 놀란 눈빛으로 당신이 여길 어떻게 왔냐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근데 남자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를 바람피웠다며 멱살을 잡았던 그놈인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보니 저를 내연남으로 오해하며 달라붙었던 여자도 앉아있더군요. 한마디로 재혼할 놈이랑 짜고 저를 상간남으로 만든 거였죠. 그놈과 그 여자는 귀신이라도 본 듯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다른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니까 저를 보며 누구지 이러는데 제가 한마디 했죠. 니들이 짜고 연기를 했구나. 아주 가관이네 가관이야. 니네 콩밥 먹을 각오해. 그러자 아내는 네 아빠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머리가 헷가닥 했어. 지금 이게 무슨 행패냐. 그러자 대충 상황 파악이 된 아들은 아내를 확 째려보면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꾸짖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냥 이혼하실 거면 하세요. 이거 추태예요. 그리고 저한테 재산 안 주셔도 되니까 아빠 주세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음식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대고 난리가 났죠. 아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채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놈이 제 마음에 불을 지르더군요. 아이고 선생님, 그 솔직히 이야기 듣자니 남편 노릇도 못 하셨던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위 머리 꼭지가 확 돌면서 정신줄을 놓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눈에 딱 띄는 게 소화기더군요. 그래서 소화기를 확 뿌려대면 야 멀쩡한 내가 정신병 걸리겠다. 니들이 날 진짜 정신병 걸리게 만들었어. 그렇게 소화기를 뿌리다가 정신이 확 나갔습니다. 그 후에 눈을 떠보니 제가 경찰서에 앉아있고 경찰이 조서를 꾸미더군요. 솔직히 피해 보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혼자서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정말 살고 싶지가 않더군요.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하나 이런 생각에 하루하루 버티는데 며칠 후에 아들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세상에나 아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재혼남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몇억 단위로 뜯겼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미 예전에 아내는 내연녀로 연기했던 여자 소개로 재혼남을 만났고 그때부터 둘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다는군요. 그래서 아내는 이미 그놈과 달라붙어서 재혼 준비를 했고 저랑 이혼할 구실만 찾고 있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을 생각에
제가 바람핀 것처럼 쇼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놈은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고 내연녀로 연기했던 여자랑 파트너 관계였다는 겁니다. 아내가 돈 많으니까 한 푼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저한테 위자료 못 주게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제거되니까 제대로 한탕해서 도망친 겁니다. 이걸 아주 쌤통이라고 해야 할지 정말 참 인생이란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돈을 싹 다 뜯기고 지금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년놈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했는지 잡을 길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엄마 일이니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는데 저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설명하려니 좀 생략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자세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 여자랑 살면서 정말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고 멀쩡해도 이미 아픈 사람보다 더 아픈 고통을 느꼈고 지금은 그나마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살고 있네요. 요즘은 시골 조용한 곳에서 강아지 몇 마리 키우며 텃밭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허탈합니다. 그렇다고 빈털털이 된 아내에게 위자료 달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와서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도 없고요. 소문 듣자니 아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돕지를 않는다는데 저도 딱히 손을 내밀어 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고민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 스스로는 큰 위안을 받으며 저의 길지만 짧은 그리고 눈물겨운 투쟁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에게 기운을 담은 응원을 좀 보내주세요.